네, 여름철 무더위로 시원한 탄산 음료를 찾기 마련인데요. 특히 청소년들의 경우에는 당 섭취가 매우 높아서 건강에 적신호가 켜졌다고 합니다. 네, 강재헌 인제대 가정의학과 교수와 함께 관련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자, 저희가 앞서서 보도해드린 대로 우리나라 청소년의 가공식품을 통한 당 섭취량이 이미 이게 WHO 권장량을 초과했다고 하는데요. 실태가 어떻습니까? 네, 이제 청소년들이 하루에 먹는 총 당량이 네. 80g으로 조사가 됐고요. 네. 그 중에서도 가공식품으로 섭취하는 게 50g을 넘어섰는데 이것은 세계보건기구에서 성인 기준으로 그 하루에 먹어야 될 총 가공식품으로 섭취하는 당량을 초과하는 양입니다. 특히 청소년들은 문제가 되는 게 이 당 중에 상당 부분을 음료를 통해서 마시기 때문에 더 문제가 됩니다. 그렇군요. 보니까 4명 중에 1명 이상 정도가 주 3회 이상 탄산 음료를 마시는 것으로 조사가 됐다고 해요. 근데 네. 이게 당을 과잉 섭취를 하면 어떤 위험 요인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주의를 하는 겁니까? 예, 사실 당은 포만감은 전혀 없이 열량만 많이 섭취하게 되거든요. 특히 음료의 경우 더 그런 경향이 강한데요. 네. 그러다 보면 비만해지기 쉽고 또 몸의 인슐린 수치를 높임으로써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 심지어는 심혈관 질환의 위험까지 높이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당을 이야기해서 그런데 과일에도 좀 당이 많이 들어있잖아요. 네. 여름에 과일도 많이 먹는데 거기에 있는 당은 좀 괜찮은 건가요? 굉장히 중요한 지적인데요. 예. 사실 과일에도 당이 들어있어 달죠. 하지만 과일을 먹을 때는 씹어 먹고 과육을 같이 먹기 때문에 네. 예를 들어 과일 하나를 먹게 되면 그만큼의 포만감을 느끼게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과일 형태가 아니라 음료나 기타 설탕을 집어넣은 어떤 가공식품을 먹었을 때는 그러한 포만감이 없이 열량 그리고 당만 과잉 섭취하니까 그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먹을 걸 다 먹고 음료수 마시면 정말 제일 안 좋은 거네요. 그렇죠. 실제로 국내 청소년 비만 과체중률을 봤더니만 2011년에 12.2%였던 게 네. 작년에는 17.3%, 그러니까 5% 정도 늘고 있는 네. 실정인데 적절한 설탕 섭취량 아까도 좀 얘기해 주신 것 같습니다만 몇 그램 정도가 적당한 건가요? 예, 세계보건기구에서는 그 당을 섭취하는 게 추가로 넣어서 먹는 게 하루에 50g 이하로 얘기를 하거든요. 그게 하루 섭취 열량의 10% 이하를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기준은 성인 기준이고요. 성인이 아닌 청소년들은 그보다 기준이 더 낮아야 되는 거죠. 게다가 어릴 때부터 단 음료를 많이 먹고 단 걸 많이 먹게 되면 성인기에도 그 단 걸 좋아하게 돼 있어요. 네. 그러니까 중독성이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누적 효과 때문에 점점 더 비만이나 심혈관 질환, 당뇨병의 위험이 높아지게 되니까 최대한 덜 먹는 게 가장 좋습니다. 덜 먹는다. 네. 참 쉽지 않은 얘기입니다. 예. 청소년들은 탄산음료 때문에 좀 문제라면 60세 이상의 어른들은 이 당을 커피 믹스를 통해서 많이 예. 충당을 하다 보니까 또 문제라고 하더라고요. 예, 우리나라 성인들의 특징이 이 탄산음료는 젊은 사람보다 덜 먹는데 네. 커피 음료, 예를 들어 봉지 커피라든가 예. 또는 그 캔 커피, 단 커피를 통해서 당을 많이 섭취합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소위 아메리카노나 블랙 커피로 드시라고 얘기하면 네. 그건 맛이 없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커피 맛 때문에 드신다기보다는 단맛 때문에 드시는 경향이 많은 거죠. 그래서 아메리카노에도 당을 타 드시더라고요, 보니까요. 네, 그런 분들도 있어요. 그것도 좋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 사실 아메리카노를 드시고 당을 뺀 그 음료의 장점이 다 사라지는 거죠. 그렇군요. 더운 날씨 계속되다 보니까 뭐 바깥에 그 한강가에 가도 그렇고 네. 그러니까 아이스 커피 엄청 많이 팔잖아요. 근데 네네. 이제 아이스 커피나 탄산음료를 샀는데 이게 뼈 건강에 독이 될 수 있다. 이건 어떤 얘기입니까? 예, 사실 저는 단 음료, 가당 음료보다는 그래도 아메리카노라든지 탄산이지만 당이 없는 것을 무가당. 데이트해서 드시라고 얘기를 예. 드려요. 하지만 네. 이것이 사실 건강에 전혀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닌 게 카페인이 들어있는 음료를 많이 드실 경우에는 이 카페인 자체가 몸에서 칼슘을 소변으로 배출을 하게 해요. 그래서 골다공증의 위험이 높아지고요. 칼슘을 손실시키는 거군요. 그렇죠. 카페인이. 체외로 소실시키는 거고요. 또 하나는 그 탄산음료가 열량이 없더라도 그 탄산에 있는 인산이라는 성분이 있는데 이 역시 뼈의 골밀도를 낮추기 때문에 역시 골다공증의 위험을 높이고요. 특히 노령층이나 아니면 폐경 이후 여성의 경우 이런 경향이 더 강합니다. 그러면은 하루에 한 잔씩 마시는 분 많잖아요. 보통 20대, 20, 30대 저도 그렇고요. 많이 드시는데 어떻게
좀 조절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루 한 잔, 두 잔 정도는 괜찮은데 외국 연구를 보면은 3-4잔 이상 드신 분들 중에 골밀도가 낮아진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네, 한두 잔 정도는 괜찮지만 서너 잔 이상으로 마시기 시작하면 이제 칼슘을 체외로 배출시키는 카페인의 효과 때문에 좀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까지 해주셨는데 근데 이게 뼈 건강 이외에도 충치나 치아 착색 같은 구강 질환에도 좀 문제가 된다고 합니다. 이 점도 좀 짚어주시죠. 예, 그렇죠. 사실 탄산이죠. 그러니까 산 성분이 좀 있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치아의 에나멜층을 부식을 시켜요. 예, 치아에 좋지 않을 수 있고요. 또 가당음료, 단음료의 경우는 그 안에 들어있는 설탕이나 시럽이 충치나 또 치주염을 유발할 수가 있는 거죠. 네. 또 이제 커피 같은 경우는 그 안에 그 커피에 그 색소가 있는데 네. 그게 치아를 검게 만드는 그런 부작용도 있어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그 먹고 나서 바로 물양치를 한다든지 바로 해야 아니면 되는구나. 그냥 입에 오래 머물고 있다기보다는 그보다는 뭐 빨대를 이용한다듯이 그런 방법이 치아를 보호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꼭 저희가 밥 먹고 이후에만 양치질을 하는데 이런 음료를 마시고 나서도 양치가 좀 중요하겠네요. 네, 양치질 하면 더 좋고요. 어려우면 가글 같은 거. 가글 정도만 해도 도움이 됩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건강을 위해서 저희가 단맛 음료 섭취를 좀 줄여야 되겠다. 지금 교수님과 얘기하다 보니까 좀 더 그렇게 해야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여름철 건강한 음료 섭취 방법. 물을 마셔라 이외에는 뭐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보건복지부에서 이번에 가이드라인을 냈는데요. 물을 하루 8잔 이상 마시기. 네. 그다음에 다른 음료 대신에 우유를 2잔 마시기. 그다음에 음료를 마실 때에는 되도록 설탕이나 시럽을 넣지 않기를 권고를 하고 있고요. 또 음료를 고를 때에도 반드시 영양 성분표에 당이 얼마나 들어있는지를 확인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우유도 고지방보다는 저지방 같은 거 먹어야 되는 거죠? 체중 조절이 필요한 분이나 고지혈증이 있는 분들은 저지방이 낫겠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은 흰우유 괜찮고요. 네. 오히려 그보다는 초코맛 우유라든지 그 가당을 하고 우유. 색소를 넣은 그런 우유를 조심하는 게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